가지를 먹으면 당뇨와 각종 질병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지는 혈압과 당뇨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오이입니다. 가지와 오이를 냉국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 두 식품을 함께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낮추고 열을 해소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염증이 있는 부위에 마치 얼음찜질을 하듯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관절염과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 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은데요. 특히 오이와 같은 찬 식품과 함께 먹으면 몸이 지나치게 식어 소화불량, 복통, 냉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혈액이 뭉치게 되고 이는 뇌졸중이나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와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강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성분까지 배출시켜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압 변동, 심지어 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들기름입니다. 고지혈증이나 혈압,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가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에는 다른 채소에 비해 특히 많은 항산화 성분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고혈압, 항당뇨, 항비만 작용을 동시에 하여 비만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함량 변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식품영양과학회지에 따르면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100g당 271mg에서 찜기에 찌면 최대 375mg이나 증가하고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최저 20mg까지 감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볶아서 조리했다면 오늘부터는 쪄서 드셔야 이 클로로겐산을 무려 20배 이상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를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많아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가지의 보랏빛은 나스닌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 성분인데 수용성으로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름을 이용해서 가지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시키면 나스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가지튀김입니다. 가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 기름으로 볶거나 튀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맛있기는 하지만 몸에는 안 좋습니다. 가지를 잘라보면 속살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의 지방 함량은 100g당 0.1g에 불과한데 식용유를 두르면 지방을 83g이나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염증과 혈액이 뭉치는 혈전이 생기며 심지어 만성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튀김으로 드실 때 밀가루를 입히게 되는데 이는 고탄수화물로 고지방인 기름과 튀기게 되면 열량이 높아지고 단백질은 적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데요. 그러니 가지를 드실 때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최대한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공학. 두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가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의 뽀얀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는 망막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로놉신 성분이 있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야맹증 같은 증상에도 좋고 보라색 껍질에는 시신경 주변의 혈관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가지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돼지고기는 천연 피로회복제인 티아민 성분이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많아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하고 젖산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돼지고기가 생각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안 좋아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가지를 곁들이면 나스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몸속에 철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혈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나스닌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가지에 있는 비타민 E는 지용성이어서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와 돼지고기를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진 육을 3주먹 정도와 다진 마늘 1스푼, 대파 조금, 굴소스 2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는 먼저 익혀주시고 가지는 손질을 해야 하는데 다 자르지 마시고 안이 보이게 칼집을 내고요. 가지 속에 익힌 다진 육을 넣어주신 후 팬에 돌려가며 한 번 더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생가지입니다. 가지는 요리해서 드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라닌?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물질로 섭취 시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호흡곤란과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의 솔라닌은 감자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익혀 드시더라도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증상인데요. 가지는 히스타민이 많은 식품으로 몸에 과다하게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나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눈이나 코가 간지럽고 피부 가려움증도 심해서 체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분들은 가지 섭취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가지 꼭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드실 때 꼭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흔히 버리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며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렴 위험이 4.2배, 뇌졸중 위험이 2.8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품이 바로 가지입니다. 특히 가지 꼭지가 정말 좋은데요. 꼭지에는 파이토케미컬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충치와 잇몸이 붓고 아픈 치주염, 구내염 같은 다양한 구강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가지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므로 체중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이처럼 가지는 잇몸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식품이므로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 깍둑썰기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꼭지도 꼭 같이 잘라주세요. 그 다음 햇빛에 잘 건조해 주고요. 잘 말린 가지를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저어주며 수분을 모두 날려주고 뜨거운 물에 가지를 넣어 우려 드시면 잇몸 살리는 가지차 완성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욕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욕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따라 눈이 침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노안이 오는 건 아닌지, 치매는 아닌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매일 계란을 이렇게 먹는다면 노안으로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계란에 풍부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신경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황반의 중심부와 주변에 위치해서 빛에 의한 자극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 식이 섭취로만 보충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황반 색소 광활 밀도가 50%까지 높아졌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그래서 눈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콜린은 뇌신경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발달, 신경기능,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습니다. 간에서 소량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식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이 필요한데요. 이런 영양소는 쇠고기간, 닭간, 계란, 대구, 연어, 브로콜리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드실 경우 1일 섭취량의 약 20에서 25%나 공급하여 2개씩 드실 경우 하루 필요량의 절반이나 채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2도 보유하고 있어 뇌신경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 종류는 저밀도 지단백질과 고밀도 지단백질로 두 종류입니다. 저밀도 지단백질은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세포벽에 플라크를 형성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밀도 지단백질은 동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데요. 1일 콜레스테롤 권장량은 평균 300mg으로 계란 한 개에는 약 210mg이 있습니다. 이는 2개만 먹어도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안 좋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간 스스로 신체에 필요한 만큼만 생성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하나에서 2개의 계란을 먹은 그룹과 계란 대체품을 먹은 그룹 모두 거의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을 먹으면 다른 중요한 위험요소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의 혈중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눈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항산화제, 높은 품질의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량 증가와 뼈 건강 개선,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섭취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날달걀을 깨보면 노른자 옆에 붙어있는 하얀 덩어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알끈이라고 하며 노른자가 알 안에서 너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알끈을 먹기가 찝찝하다는 이유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놀랄만한 영양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시알산이라는 성분은 항암작용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삶은 달걀은 날계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열에 약한 레시틴과 비타민 B군은 조금 감소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으로 드실 때 오히려 좋은 성분도 있는데요. 바로 비오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종으로 발모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들어 머리가 자꾸 빠지신다면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달걀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반숙으로 드시는 건데요. 생으로 먹으면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해 보이지만 노른자와 흰자가 걸쭉한 반숙은 몸의 영양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날달걀의 흡수율은 51%인 반해 반숙은 91%로 많은 차이가 나며 완숙보다는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레시틴, 비타민 B의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계란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를 보충해주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물론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은 폐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토마토와 달걀을 주 10회 이상 섭취했을 때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단독으로 먹었을 땐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달걀을 함께 먹으면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줘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데요. 또한 이 두 식품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노화 방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달걀에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와 달걀을 볶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달걀에 소금을 약간 넣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 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방울토마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큰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훨씬 많고 사포닌 성분도 5배나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달걀은 스크램블로 만들고 토마토는 볶아주다가 마지막으로 후추를 톡톡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들기름의 지방산 중 60%를 차지하는 알파리노렌산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세포를 보호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알파리노렌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물질을 막아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달걀에 포함된 비타민 B12는 신경을 좋게 만들고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내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데요.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동안 달걀의 콜린과 비타민 B12는 뇌 기능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되는 건 물론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들기름을 사용하실 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하실 경우 오메가3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어 마지막에 뿌려 드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달걀 프라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팬에 물 반컵을 넣고 끓여준 후 달걀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중불로 조절해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세요. 2분 정도 익히면 흰자가 노른자를 덮을 정도까지 익을 텐데요. 기름기를 줄여 담백한 달걀 프라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뿌려주시면 오메가3 손실이나 발암물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두유입니다. 여러분, 삶은 달걀을 먹다가 목이 막힐 때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두유와 함께 먹으면 목이 막히는 것도 없고 고소해서 자주 먹는데요. 그런데 콩과 두유는 달걀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궁합이라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콩에는 트랩신 작용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있다면서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생콩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트립신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파괴되기 때문에 익힌 콩, 두유, 두부 등 달걀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두유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두유에 포함된 이소폴라본 성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달걀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콜린이 신경 건강과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조직에 도움을 줘서 두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뼈 건강, 신경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여성분들에게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단호박을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단호박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눈 건강, 당뇨, 치매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팥입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단호박을 드신다면 싹 해결됩니다. 이는 단호박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붓기를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출산 후 몸이 붓는 산모들에게 단호박이 좋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단맛은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해서 매번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단호박을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간식처럼 간편하게 섭취하기도 좋은데요. 여기에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팥인데요.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몸에 좋은 식재료로 특히 적소두라 불리며 이뇨작용과 해독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팥에는 비타민과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에 쌓인 과잉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또한 신장 기능을 도와줘서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염분과 물을 함께 배출함으로써 부종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호박과 팥은 부종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식품으로 많이 추천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과 팥을 죽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 속을 제거하고 물에 끓여 익혀줍니다. 그 다음 찹쌀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준 후 식혀서 갈아주고요. 여기서 팥은 미리 불려 놓았다가 따로 익혀서 단호박과 함께 섞어 입맛에 맞게 설탕과 소금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완벽한 건강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단호박은 풍부한 영양 성분을 자랑하는 건강식품인데요. 특히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도 주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데요. 단호박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장마비까지 걸리게 하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뿐만 아니라 단호박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단호박 섭취를 더욱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계피입니다. 단호박은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아주 특별한 식품인데요. 밤처럼 고소하고 달콤하지만 100g당 70칼로리로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호박의 단맛 때문에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혈당 지수가 높더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면 혈당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구마와 단호박의 혈당 지수를 비교했을 때 단호박이 살짝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고구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한 단호박에 함유된 자연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먹은 양에 비해서도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코발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오히려 낮춰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째 먹는 것인데요. 껍질에는 페놀산과 펙틴 성분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인해 우리 몸을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인데요. 당뇨약의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증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을 비타민 B12가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을 이 식품과 함께 드신다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특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서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소화장애, 복통,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그중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51명을 12주 동안 계피 또는 위약을 먹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계피를 먹은 환자는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위약을 먹은 환자는 혈당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당뇨병 환자나 당뇨를 예방하려는 분들은 계피를 드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하루에 티스푼으로 1스푼에서 많아도 2스푼 이하로 드셔야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럼 몸에 좋은 단호박과 계피를 찜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 다음 썰기 쉽게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려주세요. 너무 많이 돌리면 썰다가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돌려줍니다. 적당하게 익었다 싶으면 속을 파내고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기름 두른 팬에 중약불로 익혀줍니다. 속까지 잘 익었다면 접시에 담고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주고 꿀도 살짝만 뿌려주면 단호박 계피찜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장이 약한 분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많은 분들이 한번 드실 때 과한 양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이 좋지 않다면 섭취 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반적으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식이섬유가 과하면 가스를 생성하고 장 근육 운동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듯이 장에서도 경련을 일으켜서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 장이 마비돼서 복통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단호박을 드실 때 쓴맛이 났던 적 있으시죠? 이 맛은 호박에서 생성하는 자연 독소인 쿠쿠르비타신 때문인데요. 이 독소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으로 소량을 섭취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거나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위염, 장염, 위경련 등의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호박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달걀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뻑뻑하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단호박을 드시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노란 속살에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정보로는 눈 건강을 위해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단호박을 드셔도 녹황색 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라는 두 가지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눈의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고요. 루테인은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 덕분에 자연에서 온 눈 영양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흡수되면서 눈 건강뿐 아니라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암과 심장 질환까지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애호박보다 20배, 늙은 호박의 6배, 그리고 고구마보다는 10배나 많은 양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단호박 4분의 1 조각만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함께 섭취하시면 부족한 다른 비타민들과 치매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달걀 속에 함유된 고품질의 단백질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혈관 손상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달걀의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당뇨 예방에도 좋은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가장 유사한 단백질로 달걀을 꼽았으며 다른 식품을 평가할 때조차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매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은 노른자 속의 풍부한 레시틴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과 달걀을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 뚜껑처럼 윗부분을 잘라주고 속을 파줍니다. 집에 남아있는 야채들도 잘게 썰어주시고요. 달걀 3개 정도를 풀어서 소금 한 꼬집과 물을 조금 넣고 아까 썰어둔 야채들도 모두 섞어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 달걀물을 3분의 2 정도 부어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걸린다는 당뇨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말기 신부전이나 뇌졸중의 원인으로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한 스푼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혈당 내려주는 최고의 오일 3가지와 당뇨를 이겨내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오일, 첫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데요. 그중 불포화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염증 유발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신부전, 망막병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스테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8주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아보카도 오일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아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과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름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나 혈당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5ml로 한 숟가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공기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산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두드러기,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아보카도 오일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생채소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영양 성분이 배가 되는데요. 국제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특히 당근이나 시금치, 양배추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었더니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1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아보카도 오일을 한 티스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오일, 두 번째, 올리브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으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점에서 올리브유 또한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E, 폴리페놀, 식물성 스테롤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소염작용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만성염증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 올리브유의 항염증 효과가 이를 완화하는 데 좋은데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GI 지수 음식과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할 경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아밀린이라는 대사조절 성분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작용 덕분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리브유의 등급 중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은 가장 건강에 좋은 오일로 발연점이 낮아 조리용보다는 직접 섭취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적합합니다. 그 다음 등급인 버진, 피오순으로 낮아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하루에 딱 한 스푼에서 2스푼씩 섭취하거나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샐러드나 바게트 등에 찍어 드시면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오일 세 번째,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기름은 포화 지방산이 적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민 식용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카놀라유는 E형 당뇨병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 지수가 낮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카놀라유를 섭취한 E형 당뇨병 환자들의 당하혈색소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로 인해 카놀라유가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천식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따르면 비타민 E의 한 형태인 감마 토코페놀이 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혔는데요. 카놀라유에는 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천식 환자들은 알파 토코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며 그 원재료는 유전자 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체코씨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GMO 유체코씨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카놀라 협회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GMO 물질이 정제되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함유된 포도씨유 또한 지방 축적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품과학영양저널에 따르면 포도씨유를 섭취한 비만 여성의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구이 요리에 적합하지만 기름 자체의 열량이 높다 보니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고요. 고르실 때는 제품 뒷면의 기름 배합률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포도씨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많은 양의 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특히나 필요한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치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갈아 먹지 말기입니다. 과일은 다량의 과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섬유질도 많아 적당량 먹는 것은 당뇨 관리에 좋은데요. 하지만 과일 섭취 시 갈아서 먹기보단 통째로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냥 먹었을 때와 갈아서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 안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갈아 먹으면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어 과당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가 오히려 안 좋으니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한식은 하루 단백질 권장량보다 적은 편인데요. 합병증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상승 정도가 낮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늘려 높은 혈당이 걱정인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덕지덕지 붙은 단백질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된 육류는 안 좋고요.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나 육류를 요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골고루 먹기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몇 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단기간에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균형되게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고 섬유질도 먹어야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바꿔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채소를 먹고 그 이후에 고기와 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보다 낮출 수 있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몸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 포만감도 더해져서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빠르게 장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밥을 제일 나중에 먹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포만감을 더 늘려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추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대추는 장 건강, 뼈 건강,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대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대추즙입니다. 대추는 그 색이 붉다하여 홍조라고도 불리고 한방에서는 이뇨강장, 건의진정, 건의자양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대추즙을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보약이 되는데요. 대추즙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와 B군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필수 무기질이 풍부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제공하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 덕분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불량이나 더부르감이 자주 발생할 때 드셔도 좋은 해결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대추즙을 만들 때 다량의 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대추의 높은 당분과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추즙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득하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소화장애나 설사를 유발하고요. 특히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 대추즙의 경우 하루 한 컵씩 섭취하시고 대추 생과의 경우에는 하루 6개에서 8개 정도만 드셔도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생강입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물론 우울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추에는 철분을 포함해 칼슘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여성분들에게 너무나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추에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노년기에 섭취해야 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슈퍼푸드라 불리는 생강은 독소를 배출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40여 개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와 머리카락 등 신체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달달하고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은 관절염과 두통을 먹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몸속에 늘어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만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대추와 생강을 차로 드시면 좋은데요. 한번 만들어 두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대추를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자릅니다. 생강도 껍질을 제거하거나 껍질째 깨끗하게 손질해서 채 썰어 주세요. 그 다음 흡수가 적고 단맛을 내는 비정제 원당이나 스테비아 또는 꿀을 첨가하시면 좋습니다. 분비한 재료를 냄비에 넣고 자작하게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고요. 대추와 생강을 푹 삶아 주신 후 체에 걸러서 깨끗한 유리병에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대추 생강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건대추입니다. 제사상이나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대추는 그만큼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말린 대추, 즉 건대추에는 많은 성분과 효능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를 말리게 되면 천연 당분이 농축되어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 당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나 안 좋은데요. 또한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각종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도 줄어들어 신선한 대추에 비해 영양소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으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건강을 위해 대추를 섭취할 때는 신선한 대추를 드시거나 건대추를 드시더라도 적절한 양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차로 드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 등 당분을 추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마늘입니다. 대추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대추에는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라 불리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가지고 있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는 마늘의 혈압 조절과 면역력 강화 효과, 그리고 대추의 체력 증진과 항염증 효과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삼계탕에도 같이 들어가는 조화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차로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먼저 마늘과 대추를 끝이 씻어서 물기를 말려줍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마늘과 함께 다져주시고요. 마늘과 대추, 꿀의 비율을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밀폐 용기에 옮겨 담고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추 마늘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다만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레시피로 대추와 우유를 라떼로 즐겨 드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두 식품 모두 건강에 좋지만 같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가득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환절기의 기관지를 보호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피부 미용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칼슘과 철,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이고 빈혈을 해소하여 어지러움증을 해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대추의 비타민들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와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장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화 불량이 발생하고 결국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따라서 건강에 좋은 대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고 싶다면 섭취 시간에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음식의 궁합을 잘 알고 드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꿀입니다. 요즘 들어 밤에 잠도 안 오고 짜증이 늘어난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대추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대추는 전통식품 중 하나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가 귤의 7배, 사과의 50배가 넘는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체내 스트레스 해소와 기혈순환에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해서 항균,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대추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효능을 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두 성분이 상호 보완하여 더욱 큰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꿀은 기관지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환절기에 폐 건강과 호흡기 보호에 좋고 불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꿀의 달콤함이 대추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꿀을 넣은 대추차 한 잔은 수면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아무리 좋아도 대추와 꿀의 섭취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두 성분 모두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 비만, 당뇨,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한 두 식품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도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